바쁘시면 녹화 방송 들으시면 돼. 아셨죠? 시장이 뭐 예상대로 올랐지. 당연히 뭐 이미 금요일 날 알고 있었던 사항이 구글 알파벳이 시간에 상승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하고 있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인텔이 시간에 하락한 부분,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뭐 금요일 미국 시장이 상승 출발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우지수가 0.4% 정도 상승하고 나스닥이 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강세 출발한 이후에 1% 이상 강세 출발한 이후에 거의 2%, 1.5% 뭐 상승세를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줬지. 자,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알파벳,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기술주들, 반도체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고, 아마존, 구글, 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다 상승을 하면서 애플하고 테슬라만 소폭 약세를 보인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인텔이 9.2% 약세를 보였고, 그죠? 뭐 시간에 상승을 했었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이제 엔비디아까지 상승을 보인 상황인데, 일단 금요일 날 발표되었었던 PC 물가, 개인 PC 물가가 예상치 정도로 나오면서 시장에 있어서 좀 그 이전에 발생했었던 이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여나 개인 PC 물가가 더 높게 나오면 어떨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히 예상한 범위 내에서 나온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분기 GDP 사실 그 목요일 날 1분기 GDP가 나왔을 때 GDP가 별로 안 좋게 나왔고, 거기에 이제 PC 물가 요 부분에 1분기 PC 물가는 높게 나와가지고 3월 PC 물가가 혹시 너무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도 일부 있었었던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3월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 범위 내에 이 수준으로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은 지수상 움직임으로 봤을 때 뭐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준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제 지수 흐름을 한번, 미국 시장의 지수 흐름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 예상 범주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지요. 자, 지난번 나스닥 지수, 그죠? 나스닥 지수의 모습인데, 지금 뭐 우리가 뭐 연기금이든 기관들이 비중을 다소 축소하면서 이제 이 3월 20일부터 4월 15일 미국의 부가세 뭐 이런 부분까지 수급적으로 안 좋았었던 요인과 관련돼서는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거의 외국 이 기관들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내려왔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거기가 이제 외바닥이 됐고, 그죠? 여기가 이제 쌍바닥이 되면서 되돌아 나온 모습이지.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서 박스권을 훼손하고, 그 훼손한 만큼을 하락한 부분 속에서 반등이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또 이제 매물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전에 이제 중요한 종목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올라가는 게 이제 엔비디아지. AI, 그죠? 이것도 엔비디아가 요 라인 외바닥 그리고 쌍바닥, 그죠?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오면서 지금 뭡니까? 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총틀어서 한번 그 엔비디아의 모습도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메타가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었던 요거, 그죠? 요게 이제 부담이 된 상황인데, 이제 메타하고 엔비디아하고의 차이는, 엔비디아는 이 뭡니까? GPU 칩을 만들면서 이제 나름 AI 쪽에 있어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쪽이고, 메타는 이제 그 칩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틀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메타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앞으로도 향후에도 투자를 계속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내려온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실적은 좋지만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비 쪽 라인 부분에 칩을 제공하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해서 나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아직은 수익성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제 이 AI 칩을 통해서 수익성을 더 확대를 어떻게 할 거냐는 뭐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제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 거고, 기본적으로 그쪽 이 칩 쪽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정도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것이 나은데, 인텔은 반대로 이제 중요 종목 몇 개만 이야기를 하면, 인텔은 그 이전에도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중이죠. 그죠? 이렇게 이미 이 나스닥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인텔은 하락을 계속 하고 있었던 중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개파락을 하면서 실적 충격을 일부 받은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가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이거지. ASML의 영업이익취, ASML 부분은 이제 노광장비 업체잖아요. 그죠? 요 부분은 반도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소요되는 쪽 라인 부분이 지금 AI의 새로운 물결인 AI, 그 이전엔 우린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그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그죠? IT 기기 대부분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기존 이 반도체 쪽을 레거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거시 반도체. 그런 쪽에서의 이 부분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TSMC는 파운드리 쪽, 파운드리 쪽하고 메모리 쪽. 그죠? 기존 반도체지 이쪽이. AI 쪽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뭡니까? 이것도 3월에 대만 수출 AI는 기대를 하는데, 그죠? 이 수주액이 감소하고 2월 수출 수주도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그죠? AI하고 고성능 컴퓨팅, 이게 이제 고성능 컴퓨팅이나 클라우드 산업 이쪽은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고, 기존 D램이나 DM 랜드, 그죠? 그쪽에서는 아직 수요가 크게 회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 말 때 이해하죠? 그러니까 AI 쪽에 있어서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건 맞고, 반도체 쪽 라인 부분은, 기존 반도체, 레거시 쪽 라인은 증가폭이 크지 않다. 그래서 지금 AI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부분에서 이제 변동성의 가격에 놓여 있는 거고, 반도체 쪽은 AI에 의한 이 HBM이나 이런 쪽이 나아지면서 반도체 쪽도 떡고물이 흐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같이 따라왔었던 애들은 아직 그 흐름 부분이 확대되지 못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반도체도 소부장도 쉽지가 않은 흐름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차이지, 주가에. 삼성전자는, 그죠? 그 HBM 쪽 라인 부분이 엔비디아, 그죠? 거기에 이제 납품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거를 다 까먹었잖아, 그죠? 반면에 얘는, 하이닉스는 그래도 엔비디아 떨어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면서 올라가다가 내려온 그 차이라고. 왜냐면 하이닉스는 HBM 쪽에서 이미 납품하면서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납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차이라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은 시장에 있어서 제일 줄기가 AI, 미국 시장에서는 AI, 그죠? AI가 독보적으로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그죠? 이쪽이 올라가는 흐름 부분을 보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 AI는 뭡니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슈퍼마이크론, 그죠? 슈퍼마이크론, 그 다음 AMD,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메타 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AI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AI에 넣을 수 있는 게 뭡니까? HBM, 그죠? HBM 쪽에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죠? 그 몇몇 기업 정도가 수혜를 받는, 실적으로는 수혜를 받는 흐름인데다가, 그죠? 거기에 이제, 뭐예요? 전력기기.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전력기기. 그죠? 거기에 우리 시장에 있어서, 뭐예요? 방산. 그리고 뭡니까? 밸류업.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우리 시장이라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거하고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지. 그죠? 미국 시장의 주도 흐름이 AI인 거고, 우리 시장은 아까 거기에 이야기한 AI의 일부 HBM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거기에 전력기기, 거기에 뭡니까? 우리나라 자체만의 밸류업, 방산 이런 게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요거를 왜 그러면 전력기기 업체가 우리나라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 그죠? 중국도 있고. 방산도, 그죠? 사실은 러시아가 뭐에 방산 수출 강국이었고, 응?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죠?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죠?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이 미국으로 미국향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죠?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표로.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으로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뭐예요? 중국하고 경쟁을 하지 않을 쪽 라인 부분이 수혜를 입는 거라고. 응? 그래서 뭐예요? 이 전력기기, 송배전망. 이거는 중국이 못 들어가고, 그죠? 중국 거를 배제하는 흐름 부분으로 가고, 거기에 이 송배전뿐만이 아니라 또 뭡니까? 이 규제 흐름에서 미국이 IRA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수혜를 받고 중국과 경쟁해서 중국이 도태되는 산업 쪽으로 성장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4월 17일 날 철강하고 알루미늄, 그죠? 이쪽 라인을 미국이 견제한다. 관세를 25% 부과한다. 이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알루미늄은 0.6%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철강업적에 도움이 안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중국 견제를 하게 되면 조선업도 견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선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고 거기에 뭐예요? 산업의 영향력은 작지만 그죠? 미국향, 서방국가 향으로 중국이 일정 정도 이제 그 품질 그러니까 중국이 뭐 대부분 그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에서 기술 경쟁력을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것 중에 뭐 그 따라오면서 추가적으로 여타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치열해지면서 우리가 이 중간재나 뭐 이런 이 수출하던 부분에서 중국이 다 따라왔고 반도체만 뭐 이제 남아 있는 상황에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산업 제품 섹터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나아지고 있는 게 화장품이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강세고 나머지 쪽은 지금 약세. 사실은 2차 전지 쪽도 이런 흐름들 때문에 강세를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죠? 이제 미국 대선과 맞물려 있으면서 이 캐즘이라는 단계. 사실은 제가 조금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큰 맥락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어떤 섹터가 지금도 위이고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2차 전지나 그러니까 전기차 이쪽도 그 수혜를 작년에 먼저 받았지. 그래서 주가가 세게 올라왔는데 그죠? 중국이 계속해서 대규모 밀어내기 수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과잉 생산을 하고 있는 섹터. 그게 이제 배터리, 그다음 태양광, 그다음 풍력 이런 쪽 라인 부분들 이게 이제 작동이 되니까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쪽하고 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경쟁을 하는 구도에서 트럼프의 이야기 이런 것까지 합쳐서 지금 이쪽 부분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관계 속에서 악화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이게 제가 계속해서 2022년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대미 쪽 미국 쪽으로 수출이 양호한
그죠? 미국 쪽의 베이스를 가질 만한 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 이유인 거라고. 그죠? 이제 그런데 이건 지금 그 속에서 이제 지금껏 가장 주도로 올라왔었던 부분이 사실은 작년 7월까지는 배터리 쪽 라인이 먼저 올라왔다가 지금은 엄청난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중국의 과잉 생산, 아까 이야기한 태양광이나 이쪽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쪽 라인에서 과잉 생산에 볼모가 됐고 그러면서 뭐 또 하나 이 선거를 앞두고 그죠? 표를 이식한 연비 규제의 완화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과 또 그 흐름 속에서 이 중국의 저가 공세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흐름 부분이 지금 배터리 업계에 시세를 내지 못하게 하는 단계야. 자,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HD 현대일렉도 그죠? 이때부터 작년 4월 2023년 4월 이때도 엄청나게 올라왔었던 가격이었지. 4월 달도. 그죠? 사실 출발점은 4월이 우리는 4월 달 요 4만 원 요때 들어갔었던 거지만 출발은 그 전부터다고. 그죠? 그 2021년 이 15,750원 찍고 나서 그죠? 2021년에서 4만 원까지 올라온 이후에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온 이후에 또 거기서 올라온 거하고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 왜? AI에 대한 이제서 여기서부터 이제 불거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AI 전기 물 먹는 하마 이걸로 올라온 거는 이 부분이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재룡전기나 일진전기가 뒤따라서 올라온 거고 지금 막 시세를 낸 거고. 이 시세는 저는 90%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왜? 얘네가 5월 15일 날 HD 현대일렉이 5월 15일 날 이제 MSCI 편입과 관련된 당연히 편입되는 거 발표하는 그 흐름까지를 같이 올라간 부분. 그죠? 앞으로 재룡전기나 일진전기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도 HD 현대일렉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부 9부 능선까지 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올라갈 때는 팔기 싫을 만큼 시세를 계속 내. 그죠? 사실 뭡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그죠? 지금은 보기 싫지만 그죠? 그 전부터 계속 올라오면서 팔라리는 건 팔면 욕먹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 그죠? 얘도 뭡니까? 5, 6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주구장창 올라온 지금 액면 분할해가지고 이런 거고. 그죠? 액면 분할하기 전 6, 7만 원? 이때서부터 그렇게 올라온 부분. 그러니까 시세를 과하게 내면 그죠? 조정을 받는 게 기본인 거지. 사실은 이제 그런 라인에 이제 이 전력망이 올라온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뭡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죠? 방산 이런 쪽은 뭡니까? 러시아의 수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잠재력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수은법 개정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왜 막혀 있었던 거를 단계를 올려놔 줬으니까 그죠? 올라가는 거고 얘네가 이제 쉬는 타이밍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주항공청 그지? 그것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 뭡니까? 바턴을 이어받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돌아 나오는 거라고. 하나 시스템하고 뭡니까? 세트레가이나 이런 쪽 라인이. 그지? 현대로템과 LIG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은 방산 쪽으로 먼저 시세를 냈고 그리고 이 방산이 다소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이제 이 우주항공 이쪽 거기에 이제 굳이 넣는다면 UAM이나 이런 거 또 마찬가지고 근데 왜 여기에서 보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러시아나 중국 이런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쟁으로 인해서 서방하고 미국하고 러의 반대급부로 우리나라 산업이 성장을 더 할 수 있는 기반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그죠? 전체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반대급부로 갈 수 있는 쪽, 그게 미국과 중국의 악화, 미국과 러시아의 악화, 이걸 통해서 수혜를 받는 쪽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지금. AI를 빼곤. AI는 지금 신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나 이런 쪽 라인도 마찬가지 아까 이야기했었던 뭡니까? 미국이 저렇게 철강 알루미늄 규제를 하면 그 전에 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해운 항만 이런 쪽 라인에서 중국
부분을 견제해달라고 올린 그런 이야기. 뭐, 그게 이제 이 이야기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죠? 이미 그건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 그죠? 3월 12일 날, 미국 5개 노조가 중국 조선업 및 해운 물류 분야 불공정 관행 조사 요청, 청원서 제출. 이거 이제 관세 부과 가능성도 크지만 한국 선박 발주로 간다. 이거는 영향력이 크다고. 왜? 철강은, 그죠? 철강은 그 범위가 아까 이야기한 0.6%밖에 해당되지 않지만 조선은 미국 시장에서 뭡니까? 이 전투함이라든지 그러니까 방산 쪽 조선을 빼고는 없어. 그러니까 행여나 중국 배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게 되면 조선 우리나라 조선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서방 국가에 위치해 있으니까 수혜를 받고 거기에 MRO 시장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 그래서 하나오션이나 뭡니까? 조선, 조선, 삼성중공업, 이런 쪽 라인이 뭐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거라고. 시세는 더디지만, 그죠? 아직 뭐 한 달 알고 하는 걸 미국에서 발표인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쪽 라인도 그런 흐름으로, 그죠? 못 올라왔던 이제 뭐 현대위포조선이나 이런 애들도 막 이제 HD 현대조선, 그죠? 따라 들어오고 그러잖아, 그죠? 먼저 뽑은 건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고, 그 다음에는 HD 현대중공업, H현대미포조선 이런 게 따라서 올라오는 게 이런 쪽이야. 그러니까 반대급부 쪽이라는 거지. 화장품도 계속 이야기한 게 뭡니까? 지금 3월 중국의 전체적인 지표, GDP 성장률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건설 쪽, 부동산 쪽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비도 조금 늘었다. 그죠? 그 소비가 늘면서 화장품이나 외식 이쪽 라인이 조금 늘어서 그나마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 지나 뭐 이런 쪽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 그죠? 저점에서. 근데 이런 쪽은 아주 미세한 반등이고 실질적으로 미국 향 쪽에 그러니까 서방국 쪽 향 거기에 온라인 쪽 향 쪽 라인 부분에 또 VT나 이런 화장품 쪽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서방 국가에 특히 미국 쪽에 매출이 높은 쪽 라인 부분으로.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윤곽이 시장의 흐름이 지금은 계속해서 미국 시장, 중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에 향하고 있는 섹터만 더 강하게 가고 있는 중인 거지. 그죠? 반면에 네이버나 카카오, 네이버도 지금 일본에서 중국에서 틱톡 금지. 그지?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네이버 경영권 넘기라고 그러잖아. 그죠? 일본하고 동남아 쪽에 있는 이 라인 경영권 넘기라고 막 이러는데,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런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맥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금리는 어제 금요일 날 PC 물가가 잘 나오긴 했지만 금리 인상의 시점은 6월은 물 건너가는 느낌, 흐름이고, 그죠? 7월이나 빠르면 7월, 9월로 넘어가는 흐름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미국 시장이나 우리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는 흐름 부분은 그죠? 올라가고 있는 섹터의 흐름이 틀리기 때문이다. 그죠? 왜냐면 금리 연관성이 높은 쪽 라인이 크게 올라왔다면 시장이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나 뭔가로 인해서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버블이라고 한다면 급락을 하는 거지만 근데 버블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 왜? 긴축이라는 초강 긴축이라는 흐름 속에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 부분이 그죠?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 AI를 필두로 한 현금 능력이 큰 지수 관련 종목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장은 섹터에 있어서 미중 미러 관계 악화에서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의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시장이고 거기에 밸류업 이제 또 5월 2일 날 후속 조치라고 하는 밸류업 이런 부분까지 작용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성격이 그죠? 금리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리 시장이 지수가 내려와도 2580포인트를 깨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살짝 깼다가 오긴 했어도 그러면서 여기서 외바닥 그죠?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내리면 뭡니까? 20선에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뭐 음봉을 맞든 양봉을 맞추든 그죠? 거기에서 하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분명히 과하게 올라왔었던 부분과 그죠? 사실 이 장치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 큰 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좋은 건 뭡니까? 사실 공장보다 그 소프트웨어, 그죠? IT 기술,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세게 올라가는 이 큰 회사들이 대부분이잖아. 반면에 우리 시장은 그죠? 장치 산업. 그게 뭐 조선이면 조선 뭡니까? 뭐 발전기, 변압기도 장치 산업이지. 그죠? 그걸 공장을 져야 뭐 수주를 더 받고 파는 거지. 그런데 공장을 계속 지면 뭡니까? 공급 과잉에 또 우려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장치 산업의 핸디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도를 하고 있는 게 발전기 변압기하고 HBM 쪽하고 그다음 뭐예요? 방산. 그죠? 그다음에 이제 틈새로 조선과 뭡니까? 화장품. 이런 쪽에서 틈새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2차 전지나 그죠?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은 일정 정도 뭐예요? 선행적인 투자가 진행된 게 그죠? 작년에 가장 크게 진행되면서 뭐 공급 과잉이다 아니다 거기다가 이제 캐즘이다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니까 당연히 속도가 못 붙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테슬라가 떨어지니까 그죠? 테슬라에 대한 테슬라가 망한다느니 뭐 별의별 얘기까지 다 나왔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이렇게 보면 되지. 사실 왜 그 저가 모델 2 라인 부분이 중요하냐. 그죠? 그것 때문에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콜에서 저가 모델 2 이거 생산하는데 변화 없다. 그리고 2025년 초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서 지금 6.6%까지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는데 그 저가 전기차 중국에서 맞서 싸우려면 뭡니까? 저가 전기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그죠? 서방 지역에 있어서는 관세를 통해서 중국의 차를 제어를 하든 뭐 연비 규제를 통해서 제어를 하든 아니면 그죠? 서방 국가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경우엔 뭡니까? 배터리 업체도 뭐예요?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기존 레거시 내연기관 차들도 디자인이나 사실 샤오미가 만든 SU7 누가 봐도 뭡니까? 포드 차 베낀 거라고 보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보기에도 보이잖아요. 그죠? 응? 그거 서방으로 만약 나오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왜 사실 이런 거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쪽 라인 부분과 이 3원계 배터리가 싸우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쪽 라인은 BYD. 사실 CATL은 그죠? 이 3원계 배터리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구조야. 왜?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는 경쟁력이 안 된다라고 얘네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CATL이 뭐 3원계 배터리의 비중을 늘리면서 3원계 배터리가 더 비중이 크다고. 중국에. CATL이. 그죠? 이런 애들이 저가 거기에 중국의 보조금을 통해서 저가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지금 매출 비중의 40% 이상이 중국이야. 그죠? 그런데 중국에서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모델 2 저가 모델 2 이거를 안 만들고 그냥 FSD 로보택시 이쪽으로 바로 간다? 그러면 중국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하락이지. 그죠? 매출 40%의 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내려온 거지.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니까 국내 언론이나 해외 언론이나 테슬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느끼시면 테슬라가 떨어지는 건 우리 대한민국 언론도 그렇고 해외 언론도 그렇고 다 박수치는 듯한 분위기야. 왜 박수치는 듯한 분위기냐? 테슬라는 광고를 안 해요. 그죠? 여러분들 자동차 광고에 포드, BMW, 벤츠, 그죠? 하다못해 중국차 광고,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 광고 해도 테슬라 광고하는 거 보셨어?
보신 적 없죠? 그죠? 지나가는 차를 통해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테슬라의 차를 보지 언론을 통해서 테슬라의 광고가 나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테슬라는 언론한테 짜옹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TV나 이런 광고를 해야 그 언론사들이 광고 수익을 먹고 사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테슬라처럼 광고를 안 하는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가면 다른 광고 많이 주는 다른 업체들은 뭡니까? 판매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광고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러니 언론의 입장에서도 뭡니까? 테슬라가 올라가고 테슬라가 잘 되는 걸 바라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는 확대 재생산을 하고, 그죠? 좋은 뉴스는 가리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튼 조금 길어졌는데 중요한 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 여러분들. 응?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그죠? 샤오미가,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저도 그거 보고, 뭔 저딴 TV가 있지? 우리나라 방송이 맞나라고 한 부분인데, 그게 MBC잖아, 그죠? 샤오미 나오니까 샤오미 무지 3년 만에 전기차 만들었다고, 가격도 싸고, 하다고 난리부르스 치면서 거의 광고 방송하듯이 보도를 하잖아. 응? 생명이 걸린 전기차. 그죠? 검증을 해봐야 되고, 저렇게 요란하지만,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안정성이 있는지 검증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공영방송이지.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이 전기차 해외 판매 비중 해서 테슬라를 BYD가 이겼다.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수출 1위다. 이런 내용의 뉴스는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유럽의 수출 항만의 차량 대수 무지 많은 거 우리 카페를 통해서 기사를 올려드렸지만 그 중국차 그 항만에 다 깔려서 1년 동안 그 차를 다 밀어내기 해놓고 그게 고객한테 그죠? 계약해서 넘어가는 차들이 아니에요. 밀어낸 거지. 팔려고. 거기다가 뭡니까? 유럽 점유율이 11%니 12%니 중국 차가 수출했다 이런 얘기도 중국 차가 중국 메이커가 11% 12% 유럽에 수출한 게 아니고 물론 중국 차도 일부 있겠지만 중국에서 생산해낸 테슬라나 벤츠나 BMW, 포드 이런 차들이 역수출을 하는 걸까지 다 포함해서 중국 차 수출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중국 시장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은 그리고 소비 여력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포기할 수가 없고 그죠? 벤츠도 BMW도 이 유럽의 기업들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니까 그 시장에 LFP 배터리를 써주니까 LFP 배터리가 성장을 크게 한 거지. 그죠?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전기차 판매를 확대를 하면서 그러면서 공급 과잉이 일어나니까 자꾸 밀어내면서 반덤핑식으로 밀어내다 보니까 지금 우리 피해보는 쪽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인 거지. 그죠? 그런데 이 캐즘의 단계는 한없이 공급 과잉을 통해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한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들이 도산한다 하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무수히 난립되어 있는 전기차들이 줄어들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쪽으로 나타날 거고. 이 서방 국가 쪽에서도 그죠? 파나소닉이나 이런 건 나가리 되고. 그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LG 엔솔과 삼성 SDI 정도 딱 남으면 딱이라고 보는데, 그죠? 그리고 양국지 업체 이런 식으로. 왜? SK가 그죠? 미국 기술, LG 기술 빼서 해가지고 수율 계속 못 맞추는 거 보면, 그죠? 능력도 없는 애들이 기술 탈취해 간 거 아니야, 사실. 그죠? 2조 돈 주고, 나중에. 그러니까, 정말 그거 했으면, 수율 못 잡고 했던 게 그렇게 오래, 그게 음모론이니 뭐니 수율 안 잡힌 거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 수율 안 잡힌 거지, 그지? 실적을 보면. 여튼, 이런 이제 흐름들 속에서 그 캐즘의 단계를 지나야 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이 길었는데 큰 맥락은, 미국하고의 경쟁,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이 같은 산업에 우리나라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 산업에 미중 관계 악화에 의해서 반대급부로 성장하는 쪽 라인의 수혜를 받는 쪽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다. 큰 맥락으로.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AI 쪽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AI 쪽은 뭐 반도체가 전부 다 상승하는 게 아니라 AI 쪽 라인 부분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AI 쪽은 변동성이라는 건 뭐예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한다는 거지. 그게 기간 조정이다. 그죠? 그 기간 조정에 놓인 게 AI다. 그죠? HBM을 비롯해서. 그냥 순수 반도체는 그 힘 자체가 크지 않다. 지금 용인, 아까 올려드린 뉴스 이제 끝나고 한번 보시면, 용인이든 용인, 지금 하이닉스 공장도 그렇고, 그죠? 이것도 지금, 규제 때문에 지금 또 시간 낭비할 가능성이 높지? 거기에 발전소, 이런 쪽이, 이제 전력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반도체 쪽엔. 근데 이제 LNG 발전소 이쪽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건 친환경 이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딜레이가 되고 하여튼 이제 그런 흐름 부분이 진행되는데, 여튼 산 넘고 물 건너머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 아시죠?